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다.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삶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인생을 돌아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고통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삶에는 충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강아지와의 산책으로 건강을 돌보았으며 클래식을 즐겨 들었다. 인생을 즐긴다는 건 버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불행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핵심 원리라고 강조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만족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잘 알아차린다.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통증이 신경 쓰여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건강한 위의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낀다. 충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삶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마음을 평정하는 것을 강조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나의 삶을 흔들어대는 것으로부터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시련이 많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타인이 나의 시간을 방해하게 두지 말라고 했다. 그래야 평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말을 걸어서 일을 부탁해서 회의를 하느라 분주하다. 또한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가족 모임의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하루 종일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느라 시끄럽고 산만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미디어나 기사는 우리의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20대와 30대에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 중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나이 들수록 삶의 무게 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 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관심이 밖으로 쏠려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기회가 된다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서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벗고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방법을 예술에서도 찾았다. 그는 베토벤 교향곡을 좋아해서 음악이 삶에 주는 가치를 분석하기도 했을 만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예술의 미적 관조와 음악에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작품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고뇌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낀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의 역할은 단순히 삶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위로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자 세계의 근원을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봄으로써 깊이 빠져들어 마음 전체를 채워본다.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은 고통이 없이 시간을 초월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과학이 이 세계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한다면 예술은 이 세계의 영원한 모습을 보여준다.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라고 부른다. 우리는 대상을 사사로운 관심이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의욕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자연이라는 객관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는 개별성이 잊혀지면서 이데아라는 세계를 보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예를 들었듯이 왕이든 죄수든 거지든 자신의 신분을 잊고 똑같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 삶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다. 고통스러운 자아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과 하나가 될 때 고통의 세계는 사라진다. 구름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폭풍우와 바닷소리를 압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숨곰이라고 부른다. 또는 밤하늘의 별이 총총 떠오를 때 우리가 너무나 작게 느껴져 이 세계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서만 느껴지는 것이다. 미적 관조란 이 세상을 아무런 관심 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 계산 등을 따지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회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채 산을 오르는 사람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다른 관심사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비운 채 산에서 내려올 때는 비로소 꽃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예술은 삶의 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음악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니체의 예술 철학에 그대로 이어졌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구분하고 각각 멜로디와 가사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포도주의 신을 뜻하면서 동시에 여러 번의 죽음과 재생을 경험한 디오니소스처럼 인간도 술에 취해 삶에 따른 고통을 잊고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한다. 덧없는 삶의 시간에서 벗어나 고통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음악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고단한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물론 클래식이 가장 좋겠지만 요즘은 음악 장르가 다양하다. LP, CD, 유튜브 음원 등 무엇으로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삶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술 작품들을 돈이나 성공, 그리고 이익에 대한 생각은 미뤄두고 고요하게 바라보자. 변화하는 이 세계의 불변의 것, 보편의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인생의 욕망과 괴로움을 예술을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즐거움은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것에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행복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와 자책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현재는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직업 선택에서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 불확실한 죽음을 불안해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대비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친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을 압도하게 된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복이나 불행이 없다. 인간만이 즐거운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환상에 사로잡힌다. 더 나아가 인생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동물의 의식은 눈앞에 드러난 대상에 대해 짧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재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의 환영이다. 감각이 무딘 동물이 현재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한 반면 상상력으로 만든 미래의 환영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에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늘 새로운 것이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동물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보다 적은 고통과 적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두지도 않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오로지 실제하는 현재의 고통만을 느낀다.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순간만이 실제한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사람은 경솔하다고 여겼다.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를 자살을 찬미한 염세주의자라고 하지만 의외로 쇼펜하우어는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글에는 유머가 묻어난다. 또한 세상의 현실에 밝은 사람이었다. 교양이 없는 부자가 얼마나 따분함에 시달리는지를 본인이 잘 알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므로 각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독서와 명상, 철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즐기곤 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서는 삶에 도움이 되는 쇼펜하우어의 귀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 내 삶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이 고통으로 가득할 때, 또는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삶이 고통으로 가득할 때, 또는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천재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